여러분, 혹시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? 아주 무서운 현대 질병의 치료법이 수백 년 전 지혜 속에 숨어 있었다면요?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, 길랭발의 증후군이라는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냥 배탈인 줄 알았는데 며칠 만에 온몸이 마비돼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된다면? 정말 끔찍하죠? 이게 바로 길랭발의 증후군이 주는 공포의 시작점입니다.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유명인 가족이 투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2023년에는 페루에서 환자가 너무 많이 생겨서 국가 보건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어요. 결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. 아니 대체 이 무서운 병의 정체가 뭘까요? 멀쩡하던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왜 갑자기 자기 자신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섹션입니다. 우선 현대의학에서는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길랭발의 증후군, 줄여서 GBS라고 하는데요.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을 지켜야 할 면역 체계가 갑자기 착각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의 말초신경을 적으로 알고 공격해버리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원인 불명, 즉 아직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. 이게 발병률이 10만 명당 1명꼴이라고 하니까 되게 드문 병 같잖아요.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매년 수천 명이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에요. 결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숫자죠.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통계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한 1.5배 정도? 그러니까 3대2 비율로 더 잘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. 자, 이 병의 진행 패턴이 정말 특이한데요. 한번 보세요. 보통 어떤 감염 같은 유발 요인이 있은 다음에 마비가 다리부터 시작돼요. 그리고 점점 위로, 팔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상행성 마비가 나타납니다. 그러다가 한 4주 안에 증상이 정점을 찍고 회복될 때는 신기하게도 그 반대 순서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서서히 좋아지는 거죠. 그럼 대체 무엇이 이 면역계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걸까요?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캄필로박터 제준이라는 균이에요. 이게 보통 덜 익힌 닭고기 같은 거 먹었을 때 걸리는 장염의 원인균이거든요. 그 외에도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이나 수술, 아주 드물게는 일부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. 자, 보세요. 현대의학이 방아쇠가 뭔지는 어느 정도 찾아냈어요.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방아쇠 자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? 왜 우리 몸이 그 방아쇠에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응하는 걸까? 이게 핵심 아닐까요? 혹시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?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섹션입니다. 이번엔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돌려서 고대의 시선으로 이 병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. 수천 년 전 의학서적인 황제내경을 보면요. 위증이라는 병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. 이게 뭐냐면 팔다리에 힘이 쫙 빠져서 제대로 못 움직이는 병이라는 뜻인데 어때요? 길랭발의 증후군이랑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지 않나요? 이미 그 옛날에도 이런 병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. 옛날 의사들은 이 팔다리 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했을까요? 놀랍게도 소화기계였습니다. 팔다리가 문제인데 그 뿌리는 뱃속에 있다고 본 거예요. 정말 신기하죠?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. 자,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 고대의 놀라운 통찰력으로 탄생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, 한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이 처방의 이름은 보중익기탕입니다. 이 타임라인을 좀 보세요. 1200년대에 이론이 만들어져서 1247년에 처음으로 책에 기록됐어요. 그 후로 무려 8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사용되어 왔고 마침내 2025년 현대 과학이 그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한 겁니다.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졌죠. 이 처방을 만든 이동원이라는 분은요. 전쟁과 굶주림이 일상이던 시대를 살았던 의사예요. 그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얻은 깨달음이 있었어요. 아,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보다 더 무서운 건 스트레스와 굶주림으로 몸의 중심, 바로 소화기능이 무너지는 거구나. 진정한 건강은 이 튼튼한 소화기관, 즉 우리 몸의 방어기지에서 시작된다고 본 거죠.
그래서 이 처방의 접근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는 건데요. 하나는 약해진 몸의 중심, 그러니까 소화기계를 튼튼하게 해서 뿌리를 바로잡는 보강하는 약초를 쓰고요. 다른 하나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, 이 활활 타는 불을 꺼주는 진정시키는 약초를 같이 쓰는 거예요. 뿌리도 잡고 불도 끄고 정말 정교한 전략이죠. 자,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어떻게 21세기 최첨단 과학이 이 800년 묵은 지혜가 정확했다는 걸 증명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말 그대로 장에 누수, 즉 틈이 생긴다는 건데요. 이 틈으로 원래는 들어오면 안 되는 세균이나 독소들이 혈액 속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럼 우리 몸의 면역계는 웬 침입자들이지? 하면서 완전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아군과 적군을 구분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. 어때요? 아까 말한 소화기계가 문제의 뿌리라는 고대의 지혜와 정확히 일치하죠? 그리고 바로 이 연결고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가 나왔습니다. 2025년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인데요. 이 보중이끼탕이 단순히 면역력을 막 끌어올리는 게 아니었어요. 그게 아니라 면역 체계의 과열된 부분은 식혀주고 약해진 부분은 북돋아주는 아주 정교한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. 면역 시스템의 지휘자처럼 균형을 딱 맞춰주는 거죠.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. 그럼 이게 실제 환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. 길랭바레 증후군 환자에게 기존의 현대의학적 치료와 이 한의학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운동 기능이 회복되는 속도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능력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게 확인됐습니다. 정말 희망적인 결과죠. 자, 마지막 섹션입니다. 이 모든 발견이 앞으로 자가면역 질환 같은 복잡한 병들을 치료하는데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? 핵심은 이거예요. 단순히 증상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병의 뿌리가 되는 장 건강을 회복시키고 면역계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것. 이건 병과 싸우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똑똑한 방어 시스템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가장 복잡한 의학적 난제들을 푸는 열쇠가 이렇게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던 수백 년 전 과거의 지혜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